안녕하세요. 마포구청에서 마련한 퇴근길 학교. 저는 기대에 대한 기대에 상처받은 이들을 위한 사회학이란 강의를 여러분과 함께할 감정사회학 연구자이자 작가인 김신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기대 혹은 기대감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품고 사십니까? 오늘은 그것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기대를 다르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잠시 가져볼까 합니다. 네, 어느 날 제가 여러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기대의 가치는 많이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품고 있는 기대란 무엇인가요? 혹시 여러분들께서 이런 질문을 받으셨다면 무엇이라고 제게 답을 건네주시겠습니까? 여러 사람이 제게 답을 건네주었는데요. 한번 주목해 볼 경우가 있었습니다. 바로 공통적인 반응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가령 이런 것이었습니다. 먼저 기대하시는 답변을 제가 김 선생님께 못 드릴 것 같아 정말 죄송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대에 짓눌려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구글에 들어가서 기대를 한번 검색해 보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연관되는 검색어가 함께 따라오더군요. 그 중에서 기대에 부응하다라고 하는 이 연관어가 유독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이것을 한번 풀이해 보면 우리의 삶은 내가 기대하다라는 모드보다 내가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다, 여기에 더 치중되어 있는 것이 우리 삶을 둘러싼 기대와 현실의 관계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의견을 제시해 보고 싶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제가 풀어드리면, 내가 품은 기대가 나를 뒷받침해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품은 기대를 내가 떠받들어 줘야 하는 이 현실, 여러분과 저는 이런 사회 현실을 살아가면서 점점 기대에 종속되고 있는, 조금 더 말을 진하게 표현해 보면 기대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대와 관련해서 두 번 치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대와 부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곧 내가 누군가의 바람대로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데 방점이 찍힌 삶이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대와 호응입니다. 기대와 호응이란 속된 말로 내가 어떤 기대를 품었을 때 내 기대가 타인으로부터 흥행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데 방점을 찍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까 사람들이 제게 기대와 관련해서 건네주었던 공통적인 답변 기억하고 계십니까? 제가 기대에 대한 인터뷰를 시도했더니 답변을 건네주신 분들이 제게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면서 죄송함을 표했다는 흔적. 이처럼 우리는 기대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움츠러들게 되고 방어하는 모드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얼마나 기대에 상심하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여러분과 함께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담 관련 기사 종종 접하시죠? 저도 그런데요.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과 제가 가끔씩 흐뭇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돈줄 내줘야겠네요 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전 사실 그 표현도 참 좋지만 덩달아 챙기게 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참 이런 거 보면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네요 라고 하는 그 표현 말이죠. 이런 해석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삶의 비중보단 죽음의 비중을 두었으면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네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일까? 조금 더 해석을 덧붙이자면 기대라는 것이 얼마나 내 삶의 사치라는 감각으로 받아들여졌기에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일까? 이처럼 우리는 기대에 억눌리면서, 기대에 짓눌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기대에 대한 기대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타임머신을 타고 1984년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1984, 아마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작가와 소설이 있을 겁니다. 바로 조지 오웰의 1984라고 하는 작품, 여러분들 아시죠? 바로 그 해 사회학자 니콜라스 루만이 사회체계 이론이라고 하는 사회학계의 명저를 출간하게 됩니다. 그 책에 바로 기대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게 담겨 있는데요. 루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회 구조란 곧 기대에 관한 구조다. 이 말을 요약해 보면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대라고 하는 가치를 중요하게 인식을 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생각해 보시면 이 사회학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 때문에 당신은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기대를 품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아주 강단 있게 꼿꼿하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한 게 아니었을까 아마 생각해 보시게 될 텐데요. 하지만 니콜라스 루만은 좀 유연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대와 관련해서 우리가 불안해하고 불편해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기대를 둘러싼 우리의 심리에 대해서 더 살펴봤던 사회학자였던 것이죠.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함께 루만이 기대에 대해서 품어왔던 생각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루만의 사회체계 이론에 나와 있는 예를 요즘 상황에 맞게 좀 바꿔보았는데요. 여러분들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때 그 전에 카톡으로 약속 같은 거 잡으시잖아요. 루만도 이런 상황을 한번 살펴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자, 여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연인 관계입니다. 두 사람이 오전 10시쯤에 카톡으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A가 먼저 B에게 말을 겁니다. 자기야, 우리 그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내가 미리 받은 맛집이 있어. 그곳. 그러자 B가 좋다면서 호응을 보내주죠. 이제 시간을 잡습니다. A가 자신 있게 우리 저녁 6시 35분에 그 가게 앞에서 만날까? 라고 카톡을 보냅니다. 그러자 B가 좋다면서 그렇게 대화가 한번 마무리가 됩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오후 4시경에 다시 A가 B에게 카톡을 보냅니다. 자기야, 미안한데
내가 좀 사정이 생겨가지고 말이야. 내가 그 가게에 6시 20분에서 7시 사이에 도착할 것 같아. 정확하게 밝힌 시간에서 시간대로 의미가 바뀌게 된 것이죠. B는 웃음 이모티콘을 보내면서 알겠다고, 그 사이에 만나자고, 그렇게 대화가 두 번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정리해보죠. A는 왜 그렇게 B에게 마음을 바꿔서 시간에서 시간대 이렇게 의미가 바뀐 대화를 이어나가게 된 걸까요? 루나는 이렇게 기대와 약속의 관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요. A와 B의 사정을 우리가 살펴보자면 A가 너무 특정한 시간을 말해서 그 시간을 어겨서 맛집에 도착했을 경우 B를 실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특정 시간에서 시간대로 그렇게 의미와 말을 바꾼 걸 수도 있겠고요. 또 그렇게 자신 있게 그 시간에 도착해서 B와 함께 맛있는 걸 먹으려고 기대를 품었던 A 본인도 A 자신의 기대를 다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특정 시간에서 시간대로 말을 바꾸게 된 것이죠. 이런 사례를 통해서 니클라스 루만은 이런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왜 인간은 기대에 대해서 뭔가 확실하게 명시할수록 인간은 점점 불확실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 그 모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길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우리는 기대하면 무엇을 조심하게 될까요? 여러분, 세 글자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바로 설레발. 하지만 여러분에게 한번 허심탄회하게 생각을 꺼내보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늘 기대 앞에서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과 함께 또 살펴볼 예가 있는데요. 바로 제 어린 시절의 체험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린 시절 학교를 다니면서 어떤 과제에 시달리셨습니까? 저는 그 표어를 만들어라고 하는 숙제가 너무 싫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저는 유독 좀 불편하게 여기는 모토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5글자입니다. 희망 정조준. 좀 이 한국 사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에 대한 좀 건덕지를 주고 나서 그런 모토를 주면은 저도 기쁜 마음으로 수긍을 할 텐데, 희망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는 이 한국 사회에서 그런 메시지가 너무 강요되는 형태로 유포되다 보니 그렇게 마음이 좀 눅눅해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예능 프로그램 한 편을 보다가 인상적인 용어와 관련 해석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유재석 씨와 조세호 씨가 MC로 나오는 유키즈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그 에피소드 중에 2020 도쿄올림픽 여자 양궁 대표팀이 초대되어서 나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 중에 오조준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하더군요. 정리해드리면, 공사들은 바람이 심하게 불고 비가 세차게 내리는 경우 평소에 잡아둔 조준점에서 옮겨온 조준점으로 활과 화살을 세팅을 해야지 원하는 점수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조금 더 풀어보면, 양궁이라고 하는 스포츠는 그날 방송분에도 소개가 되었지만 자기 자신의 틀림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과감하게 틀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활과 화살로 점수를 내야 하는 스포츠가 바로 양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과감한 제안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바로 우리에겐 지금 어느 때보다 기대에 대한 오조준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사회가 쉽게 유포하는 기대와 관련된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메시지를 삐딱하게 볼수록 우리의 기대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대에 대한 오조준을 어디서 우리는 경험하고 체험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예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제 좀 상황이 나아졌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여러분 여행 좀 마려우시죠? 여러분과 함께 잠깐 독일이라는 나라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사적으로 독일 하면 여러분들 히틀러가 떠올리시고 그다음에 나치, 파시즘 이런 것들이 또 떠올리실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독일 사람들은 여러 가지 예술 공공 프로젝트를 실천하게 되었는데요. 부부 예술가 중에 게르츠 부부라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반파시즘 기념비 프로젝트라고 하는 공공미술을 실천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기념비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이미지가 연상이 되십니까? 웅장한 높이, 거대한 규모, 이런 게 기념비 하면 떠오르시잖아요. 근데 이 게르츠 부부는 약간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런 독일이 세계사적으로 여러 다른 민족에게 줬던 어떤 아픔들, 다시는 저질러서는 안 될 과오를 상기해보고 복귀해보기 위해서 이 게르츠 부부는 해가 갈수록 탑이 점점 아래로 내려가서 결국 그 탑이 사람들의 시야에서 보이지 않게 되는 그런 역발상을 추구하게 된 것이죠. 그런 가운데 탑이 아주 높은 위치에 있다가 점점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서 사람들은 그저 그 탑을 관람만 했던 것이 아니라 필기도구를 가지고 독일, 파시즘, 나치 이런 독일인으로서 가졌던 다양한 생각들을 그 탑에 적게 되었고 그 생각들은 여러 가지 생각으로 의견이 갈리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게르츠 부부는 그렇게 사람들의 다양한 논쟁을 이끌어냄으로써 우리에게 세 가지 오조준의 메시지를 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기념의 오조준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기념하면 떠오르는 어떤 규모, 어떤 높이의 탑이 아니라 그것을 거스르는 설치물을 통해서 우리의 상식을 깨는 기념의 의미를 추구하게 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 기대에 대한 오조준이 실현되었습니다. 이런 기념의 형식과 내용을 통해서 사람들이 의뢰 생각했던 기대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들을 깨게 만드는 그런 참여와 관람의 형태를 유도하고 이렇게 기대가 이런 식으로 구현되고 실현될 수 있구나. 이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로 안착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종합해보면 예술의 오조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현실은 이러하지만 예술은 그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기대와 기념의 관계에 대해서 새롭게 사유하면서 예술이 우리에게 촉구하고 제안하는 오조준이 실현되고 나타나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기대에 대한 오조준은 게르츠 부부처럼 예술가만 실천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좀 더 가깝게 그 감각을 챙겨보기 위해서 문학 한 편을 여러분들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불안해서라고 하는 작품으로 잘 알고 계신 페르난도 페소아라는 작가의 또 다른 작품인데요. 바로 선원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는 세 명의 여성이 등장합니다. 이 여성이 다음날 동이 트는 것들을 지켜보기 전까지 여러 가지 대화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페소아가 작품을 쓰면서 아주 인상 깊은 대화의 스타일을 세 명의 여성을 통해서 이식을 하게 됩니다. 가령 어느 여성이 우리가 옛날에 이랬지라고 운을 띄우면서 어떤 행복에 대한 원형, 인간이 품어왔던 기대에 대한 원형이 이런 것이었지, 이런 뉘앙스, 이런 이야기로 운을 띄우게 되면 그 나머지 두 여성들이 더 이상 이야기, 더 이상 대화가 전개되지 못하게 상대의 입을 막게 되는 형태의 딴지를 걸거나 말에 물꼬를 돌려버리는 그런 대화가 연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건 매너가 없다는 형태로 해석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강의 주제와 연관지어 보면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사회를 살아가는 가운데 기대란 모름지기 이런 거지, 기대와 관련된 행복이란 모름지기 이런 거야 라고 우리가 확고하게 어떤 가치를 심으려고 할 때마다 페르난도 페소아는 우리 그러지 말자, 우리가 좀 더 유연하게, 조금 더 다르게 이 사회가 요구하는 기대 상대로 살아가지 말고 우리가 추구하고 싶은 기대의 상을 한번 마련해보고 실현해보자. 그런 맥락으로서 우리는 세 명의 여성이 함께 하게 되는 대화를 이해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보고 같이 공유해보길 바라는 기대에 대한 오조준, 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나 더 살펴보고 싶은 사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이 작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여러분들 인스타그램 하시면 종종 누군가의 게시물 혹은 본인의 게시물로도 보셨던 마르나 아브라모비치와 울라이의 레스트 에너지, 우리말로 하면 여력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아까 유퀴즈에서도 양궁이 소개가 되었지만 저 두 사람이 활과 화살을 통해서 어떤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기대라는 렌즈로 해석을 해볼까요? 누군가는 나를 다치게 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기대가 한 축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축은 누군가를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기대가 또 자리 잡고 있죠. 이렇게 서로 다른 기대가 팽팽하게 위치한 가운데 여러분과 저는 이 작품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발전시켜 볼 수 있을까? 우리는 늘 사회를 살아가면서 기대와 관련된 알력에 시달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사회가 유포하는 기대와 행복에 대한 일원화된 가치, 그 목표를 이루고자 서로가 지지 않고 그 경쟁에서 이기고자 서로가 서로의 기대를 짓밟아가는 그런 알력에 스트레스를 받고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작품을 통해서 이 여력이라는 표현에, 이 용어에 주목을 해보신다면 우리는 좀 다른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나의 기대와 타인의 기대를 서로 존중해주고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 남은 힘, 그 여력을 신경 써주고 챙겨주게 되는 관계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사회에 대한 기대를 곱씹어 갈수록 이 사회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제시하는 그 메시지에 맞서서 기대를 삐딱하게 바라봄으로써 서로가 서로의 기대를 존중하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서로가 서로의 기대를 보호해 주는데 필요한 여력, 그 남은 힘을
생각하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저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하루를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어떤 기대를 품고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그 기대에 대해서 부응하다가 또 호응을 구하다가 어떤 좌절과 상처를 마주하고 시무룩하게 하루 내내 계시게 되었습니까? 자, 우리는 왜 이렇게 나와 타인 사이에 기대를 향한 여력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기대에 대한 알력을 가지고 다투게 되는 것일까? 저는 이것을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보고 싶습니다. 한국인은 너무 하루를 행사 치르듯이 산다. 여러분, 행사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행사하면 주로 칼각이죠. 딱딱딱딱 맞게 순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런 행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말과 몸짓들에서는 실수가 용납될 수 없는 형태. 이게 바로 우리가 행사 모드에 바라는 어떤 지점들일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압박을 받고 부담을 가지면서 타인에게 너무 쉽게 기대를 주게 되는 것이죠. 기대를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기대에 대한 오조준을 이렇게 실천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를 통해서 너무 쉽게 타인에게 기대를 부과하고 그에 따른 평가를 남발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어가자면 우리가 이렇게 기대에 억눌리고 짓눌리는 행사 모드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내가 그리고 타인이 겪어왔던 그 시간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각자의 체험에 담긴 기대를 모조리 폄하하지 않는 습관, 그 습관을 갖춰보는 곳으로서 저와 여러분은 기대에 대한 오조준을 한번 실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지점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기대에 대한 오조준의 기본기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여러분은 지금 기대를 향한 오조준을 시도할 용기가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준비한 내용을 모두 마쳤는데요. 오늘 여러분 어떠셨는지요? 오늘 기대에 대한 기대에 상처받는 이들을 위한 사회학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기대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양하게 곱씹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본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마포구청에서 마련한 퇴근길 학교 강의를 진행했던 저는 감정사약 연구자 김신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